곧 있을 9월 2일 새벽에 맨유와 리버풀, 노스웨스트 더비가 예정돼 있죠. 잉글랜드 축구 안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격한 라이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인데 이 두 팀이 맞붙는 24-25 시즌 첫 노스웨스트 더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관전 포인트를 미리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팀의 현재 상황입니다. 맨유와 리버풀은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으나 FA컵 우승을 손에 쥐고 테나흐를 유임시키기로 한 맨유. 몇 년간 뛰어난 지도력을 보이면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된 명장 위르겐 클롭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감독 아르네 슬롯을 선임한 리버풀. 이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이후로 정말 중요한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이번 시즌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약스 출신인 테나우와 페에노르트 출신인 슬롯, 두 감독 다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두 팀은 팀 시스템에도 큰 변화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선 맨유는 지난 시즌의 감독 테나흐를 유임한 이상 눈에 띄는 전술 변화는 없습니다.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스쿼드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맨유는 이번 시즌 이네오스 운영진의 주도와 함께 지르크지, 요로, 마즈라위, 더리우트, 우가르테 같은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들을 상당 부분 보강했죠.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시즌 전체로 보면 팀 일정 소화나 스쿼드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영입들을 했습니다. 리버풀도 키에사, 마마르다 슈빌리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긴 했지만 맨유와는 반대로 선수단의 변화보다는 전술적인 변화들이 눈에 띄어요. 클롭이라는 리버풀의 기둥 같은 존재가 떠나고 나서 팀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전술가로 유명했던 슬롯이 오고 자기의 세부적인 전술 시스템을 팀에 순조롭게 이식하고 있습니다. 팀 빌드업을 위해 심은 다양한 후방 패턴, 이런 세세한 플레이와 병행해서 루이스 디아스나 살라를 활용하는 굵직하면서 다이렉트한 플레이 등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볼 땐 리버풀이 본인들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독을 그대로 두고 선수단의 보강을 선택한 맨유. 선수단 영입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선수단을 토대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 리버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두 팀의 상황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양팀의 키플레이어. 제가 여러분이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를 보면서 주목하시길 바라는 선수들이 있어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리버풀의 라이언 흐라벤베르. 우선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기부터 하자면 브루노는 지난 몇 경기 동안 제로톱으로 출전했죠. 자세한 얘기는 부페 제로톱 전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나가 브루노를 제로톱으로 놓은 이유는 계속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상대를 끌어내주길 바라는,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역할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브루노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치명적인 패스가 거의 나오지를 못했죠. 이 브루노 제로톱 전술이 지난 몇 경기에서 크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테나가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에서까지 제로톱 전술을 들고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경기 동안 교체로 지르크지를 계속 투입하면서 그의 플레이를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번엔 지르크지를 선발로 내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원톱에 지르크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브루노가 위치하면서 본인이 제일 위력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역할,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를 맡을 수 있죠. 맨유가 지난 시즌에 팀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았어서 다소 묻히는 감이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기대값 전체 3위, 빅찬스 창출 역시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원과 전방 지역에서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여전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선수죠. 만약 테나흐가 제로톱 전술이 아니라 지르크지를 선발로 내보내고 브루노를 10번 미드필더로 배치할 경우 지난 몇 시즌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리버풀의 키플레이어론 흐라벤베르를 꼽고 싶은데, 최근 몇 경기 동안 흐라벤베르의 플레이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선 너무 만족스러웠죠. 새로운 6번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하면서 슬롯이 6번에게 기대하는 역할, 볼 간수, 패스 방출, 전진성 같은 부분들을 매우 준수하게 잘 수행해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흐라벤베르가 리버풀 후방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주고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이게 리버풀이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버풀이 더블 피봇으로 경기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흐라벤베르 혼자 6번으로 남는 경우도 상당 시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나가 이 흐라벤베르를 노리는 강한 전방 압박을 걸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하냐면, 맨유가 지르크지를 선발로 내보낼 경우 지르크지가 원톱이긴 하지만 사실상 박스 바깥에서 많이 움직이는 9번과 10번 사이, 선수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9.5번 유형의 자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지르크지, 10번 선수가 2명, 즉 더블 테닌 스쿼드예요. 이 두 명이 상당 부분 흐라벤베르의 포지션과 겹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리버풀의 빌드업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만큼 흐라벤베르가 있는 공간에서 어떤 압박이 발생하는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윙어와 풀백의 매치업.
맨유와 리버풀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윙어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맨유는 왼쪽에 레시포드 혹은 가르나초, 오른쪽에 아마드 디알로, 리버풀은 왼쪽에 루이스 디아스, 오른쪽에 살라. 이 윙어들이 상대 풀백들과 1대1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혹여 한 번이라도 빈틈을 캐치해서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면 그 팀은 정말 위협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 공간을 질주하는 윙어와 이걸 막아내기 위해 달려 내려오는 풀백의 그림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포지션의 매치업을 살펴보면서 얘기해볼까요? 먼저 가르나초 대 아놀드.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경기에선 테나가 레시포드가 아니라 가르나초를 왼쪽 윙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나도 몇 경기 동안 레시포드에게 기회를 많이 준 편이었는데 레시포드가 이 기회에 부응을 좀 못했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직전 브라이튼전에선 레시포드가 60분 때 꽤나 이른 시각에 교체되고 가르나초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르나초도 빅찬스 미스라든지 치명적인 실수 같은 부분들은 여럿 있긴 했지만 여전히 역습 상황이라든지 상대를 흔들어줘야 되는 장면에선 상당 부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 빌드업 형태에서 아놀드가 살라와 거의 동일선상에 가깝게 매우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맨유가 리버풀이 점유한 볼을 빼앗아 역습을 전개할 때 가르나초가 앞으로 달려가고 위에 있던 아놀드가 이걸 막으려 따라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측면 라인 근처에서 얼마나 빠른 역습 스프린트, 또 이걸 막기 위한 수비 커버를 해주느냐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매치업은 살라 대 달로입니다. 왼쪽 풀백 루크쇼가 부상이기 때문에 맨유는 지금 달로를 왼쪽 풀백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리버풀이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파이널 서드로 진입할 때 오른쪽에서의 전개예요. 오른쪽에 있는 살라, 아놀드, 소보슬라이, 때론 맥칼리스터까지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전개가 맛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연계나 전진이 굉장히 깔끔하죠. 물론 달로가 본래 포지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있지만 살라 단독이 아닌 리버풀의 연계 플레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엔 달로가 있는 공간으로 마이누나 카세미루 같은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와줘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리버풀의 링크 플레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느냐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오는 노스웨스트 더비 관전 포인트를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사족을 덧붙이자면 저는 노스웨스트 더비에선 전술이나 시스템을 따지는 게 다른 경기들처럼 엄청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따지기엔 맨유와 리버풀 두 팀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너무나 크고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격렬한 더비에선 누가 더 간절하게 이기고 싶나, 누가 더 상대방을 박살내고 싶어 하느냐, 이런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노스웨스트 더비는 정말 열정적이고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인트들의 플러스로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 선수들이 얼마나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지 이들의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요소들도 체크하시면 아마 더 몰입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